특정 팀에 도전하는 사인 도장 깨기 7타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스퍼스는 승마용 구두에 달려있는 쇠붙이, 즉 박차를 뜻하죠. 텍사스 카우보이 부츠에 박차를 연상시키면 될 것 같네요. 텍사스주 중남부에 위치한 샌안토니오는 군부대가 많은 도시로도 유명한데요. 텍사스라는 주의 정체성에 가장 상징적인 알라모 요새가 위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멕시코령이었던 텍사스에서 멕시코인들과 미국 이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자 급기야는 지휘관 샘 휴스턴을 필두로 멕시코로부터 독립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알라모 요새에서는 180명의 미국 독립투사들이 수천 명의 멕시코 군인들에게 포위되어 전원 전사를 한 사건이 현재까지도 Remember the Alamo라는 문구로 회고되며 텍사스 독립정신의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기존의 스퍼스의 홈구장은 알라모 돔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샌안토니오 도심 내외곽으로 군부대가 다수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도 군인들이 참관하고 군 관련 행사가 열리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을 텐데요. 스퍼스 팀 색깔은 이와 같이 도시의 특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유니폼 색부터가 흑과 백, 국방색이라는 점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1819 시즌에 댈러스와 함께 샌안토니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리버워크는 도심에 위치한 운하를 둘러싼 쇼핑센터로 운치가 있고 쾌적했습니다. 스퍼스가 우승을 할 때 이 운하에서 카 퍼레이드가 아닌 보트 퍼레이드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1967년에 American Basketball Association의 팀으로 창단되었던 스퍼스는 76년 ABA와 NBA와 합병 때 NBA에 편입되었는데 지금까지도 ABA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NBA 챔피언에 등극한 팀이죠. 2018년에 AT&T 센터를 방문했던 소감을 짧게 나눠볼까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야외 공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참신하더라고요. 모닥불도 있고 밴드가 공연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경기장 곳곳에 텍스맥스 스타일의 청록색, 분홍색, 주황색 조합의 색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전통적인 색의 조합을 유니폼에도 적용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애미도 파스텔 톤의 바이스 저지 시리즈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팀샵에서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현재 스퍼스 소속 선수들보다는 레전드 스퍼스 선수들의 물품들과 팬 아이템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드로잔과 알드리지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퍼스의 사실상 최초의 프랜차이즈 스타는 아이스맨이라고 불리게 됐던 조지 거빈인데요. 7, 80년대를 주름잡던 엄청난 스코러였습니다. 2m 3cm의 큰 키에 80kg 남짓한 호리호리한 몸매로 지금의 펠리컨스 브랜든 잉그램의 몸매에 상위호환 버전의 득점력을 상상하면 될 것 같네요. 70년대 초반에는 닥터 제이와 함께 버지니아 스콰이어스에서 한 시즌을 뛰었는데 같이 계속 뛰었더라면 정말 레전드 팀이 되었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거빈은 엄청난 손목 스냅을 가미한 핑거롤을 적재적소에 시전했는데 4번씩이나 득점왕을 차지했으니 그 위용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이스맨 어르신은 올스타전 때마다 참석을 하시는 NBA의 터줏대감 홍보대사이신데요. 드로잔 사인회 때 줄을 서면서 기다리다가 사인을 받기도 했었고 거의 매년 올스타전 때 배웠던 것 같네요. 현역으로 뛸 당시에는 팀 연습도 밥 먹듯이 지각하고 자기애가 강한 데다가 승부처에서 새가슴이었다는 오명도 있는데 저는 만날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몸매는 매년 볼 때마다 더 후덕해지셔서 예전의 늘씬함이 어디 갔나 싶네요. 거빈과 함께 뛰었던 빅맨 아티스 길모어 레전드 분도 올스타전이면 늘 참석을 하시는데 한때 ABA를 씹어드시면서 올스타, 플레이오프, 정규 시즌 MVP를 70년대 초반에 돌아가면서 차지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좌측 두 번째 자리에 앉아 계셔서 호레이스 그랜트와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올스타 브런치 행사 때도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특색 때문인지는 몰라도 팀 색깔 전체적으로도 바른 생활, 군인 정신을 연상시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별명도 단신 장군으로 불린 에이버리 존슨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네요. 178의 작은 키에 백코트 지휘관으로 스퍼스를 99년 최초 우승으로 이끌었는데요. 품행이 바르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올해의 스포츠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선수는 90년대 스퍼스의 또 한 명의 아이콘 션 엘리엇인데요. 99년 우승으로 간 길목 컴파에서 만난 포틀랜드에게 메모리얼데이 미러클 슛을 선사하기도 했었죠. 사이드라인 바로 앞에서 까치발을 들고 성공시킨 역전 3점 슛이었는데 전몰 장병 기념일이 군대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어서 더욱 뜻깊은 슛이었죠. 비단 플레이 스타일만 강심장이었던 것은 아닌데 신장 이식 후 NBA에 복귀한 최초의 사례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퍼스 지역 방송에서 애널리스트로 20년 가까이 활약하고 계시는데 편파 중계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중계진의 일원이다 보니 스퍼스 원정 때 항상 볼 수가 있는데요. 진심을 담아서 팬들과 대화하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이쯤 되면 스포츠팀이 아닌 모범생 집단을 소개하는 게 아닌가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90년대 스퍼스의 대들보 데이비드 로빈슨 역시도 인정하면 빠질 수 없습니다. 2016년 휴스턴에 국대평가전을 보러 갔을 때 호텔 로비에서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앞서 언급한 에이버리 존슨과 마찬가지로 성경 문구도 적어주셨습니다. 국대 선배 자격으로 참관해서 후배들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이후에도 올스타 브런치 행사에서 아드님과 함께 참석할 때도 봤는데 항상 빠짐없이 독실한 신앙심이 담겨있는 사인을 선물해주셨죠. 10회 올스타에 2번의 우승, 드림팀 금메달에 95년 리그 MVP까지 대단한 이력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시고 스타의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모든 스퍼스 출신 선수가 다 반듯한 성품을 가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캡틴 잭으로 알려진 스티븐 잭슨은 인디애나 시절 관중석 난입 사건으로 30경기 출전 정지도 되었었죠. 2003년 스퍼스 우승팀의 일원이었는데 팀의 에너자이저 역할을 톡톡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성격이 다혈질이긴 했지만 팬들에겐 또 한없이 다정한데 은퇴한 선수들이 3대3 쇼케이스라는 빅3 경기에 앞서서 만났습니다. 역시나 친절하시고 저지에다가 사랑과 평화라고까지 적어주시더라고요. 스퍼스 선수들이 추가적으로 문구를 적어주시는 정성은 최고인 듯하네요.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렉 포포비치 감독 아래서 사사를 받아 워리어스 왕조를 지도한 스티브 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98년 불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직후 99년 스퍼스에서도 다른 두 팀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가 되었죠. 팬들에게 항상 친절한데 주차장 앞에서 사인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Hello fans in South Korea. How you guys doing? Thank you so much. Steve, when this game 팀 선배 조지 거빈과 마찬가지로 NBA 홍보대사로 분주한 브루스 보엔 역시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더티함과 열정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했었죠. 8회씩이나 올해의 수비수 팀에 선정될 정도로 대단한 집념의 소유자였죠. 사진은 2015년 뉴욕 올스타 때 NBA 스토어에서 1일 알바 체험을 하실 때 같이 사진 찍었었는데 올스타 행사장에서 보면 항상 웃으면서 팬들을 반겨주곤 했습니다. 스퍼스 왕조를 논할 때는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가 로빈슨, 엘리엇 존슨과 같은 선수들이 건재했을 때라면 후기는 토니 파커와 마누 지노블리가 팀의 주축으로 성장한 2000년대 초반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샌안토니오 도시의 또 하나의 특성은 앞서 말한 대로 멕시코와 미국 남부 문화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을 들 수가 있겠네요. 도시의 특색을 따라서 샌안토니오도 세계화에 가장 먼저 눈을 뜬 구단 중에 하나인데요. 프랑스 출신 파커와 아르헨티나 출신 지노블리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파커는 앞서 말한 스퍼스 선배들처럼 사인을 받기가 수월한 타입은 아니어서 올스타전 기아자동차 부스에서 받았던 것과 은퇴 시즌에 받았던 게 전부였던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2010년 월드바스켓볼 페스티벌 때 당시 부인이었던 에바 롱고리아와 참관을 했던 모습도 기억에 남네요. 은퇴 시즌을 앞두고 본인은 사인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서 덕후 커뮤니티에서 파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는데요. 저는 사인력을 발휘해서 저지를 보여주니까 이게 내가 하는 마지막 사인이라면서 웃으면서 큼지막하게 해줬습니다. 스퍼스 경기를 보러 가면 월드컵을 보러 간 것과도 같이 전 세계 팬들이 다 오는데 특히 만우의 팬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0년 가까이 스퍼스 경기를 보러 갈 때마다 아르헨티나 팬들이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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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 마누 이러면서 응원하는데 열기가 대단해요. 순수하게 실력만 놓고 보면 올스타에도 더 자주 선정됐어야 했는데 팀을 위해서 개인 스탯과 역할을 많이 희생했죠. 이런 희생정신까지 군인 마인드가 베이스로 깔려있는 팀인 것 같네요. 호주 출신 패티 밀스와의 에피소드도 기억에 남는데요. 뉴욕에서 3월달에 성 패트릭의 날이라고 초록색을 입는 날이 있어요.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을 기념하는 날인데 닉스와 스퍼스의 경기를 보러 가서 저지를 내미니까 해피 세인트 패티스 데이, 본인의 이름이 패티여가지고 패트릭을 패티로 바꿔서 밀스의 재치에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별도로 추가 문구를 적어주는 것을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스퍼스 하면 인스크립션을 연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팬심을 잘 헤아려주는 팀인 것 같네요. 호주 출신인 패티 밀스 외에도 파커와 같은 프랑스 출신 디아오,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 벨리넬리, 그리고 브라질 출신인 티아고 스플리터 등 정말 많은 전 세계 국가의 선수들이 거쳐갔는데요. 이쯤 되면은 다국적 군단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레전드인 만큼 팀 덩컨 선수는 굉장히 사인을 받기가 어려운 선수 중 한 명인데요. 저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16년 바클레이 센터에서 덩컨의 은퇴 시즌 때 어렵사리 한번 받은 적이 있었고, 포포비치 감독님께 덩컨의 저지를 넣어서 편지를 보낸 적이 한번 있었는데, 본인의 사인이 아닌 덩컨의 사인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신기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퍼스의 코치로 있는데 오히려 알드리지와 같은 선수들에게 사인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같이 라커룸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팬들의 원성이 좀 자자합니다. 덩컨과 마찬가지로 카와이 레너드 역시도 굉장히 사인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클리퍼스 소속인 지금도 제가 1대1 단독으로 만났을 때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단 한 번 받았을 때가 덩컨의 은퇴 시즌 때 바클레이 센터에서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레너드 선수의 태업 논란이 있었던 17, 18 시즌 때 경기장에 일찍 들어가서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멀쩡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2014년과 19년에 카와이 레너드와 함께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한 데니 그린은 제가 만나본 스퍼스 출신 선수 중에서 가장 친절한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레이커스에서 가장 팬 서비스를 잘하는 선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포틀랜드 편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 라마커스 알드리지는 스퍼스의 DNA가 확실하게 정착이 된 선수인데,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사인을 잘해줬는데 덩컨이 들어온 이후로 코치님과 함께 그냥 라커룸에 들어가느라 팬들의 요청을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덩컨 코치님이 아량을 베푸셔서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더마 드로잔 선수는 다음 토론토 편을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남가주 대학 출신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쭉 지켜봐온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애틋한 마음이 생기네요. 드로잔의 까마득한 후배이기도 한 매투 선수를 올 시즌에 만났었는데 사진을 올려봅니다. 이것으로 스퍼스 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